정신적으로 안정이 취해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우리 아빠가 아니었고 맞아.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아요. 먹은 게 체하지 않았어요. 네. 그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답은 하고 요약해. 정답은 정신적인 쇼크 때문에 체했다. 네. 확인합니다. 아. 작곡밥이 문제였습니다.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박성광 씨가 아까 말씀하신 작곡밥이 문제였어요. 여기 이렇게 주워 먹는 사람이 많아. 사람이 문제예요. 네. 작곡밥이 왜 문제입니까? 그게 어른들은 소화가 잘 되지만 네. 아이들은 소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저도 작곡밥 먹으면 아직 속쓰리거든요. 아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작곡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확인합니다. 확인합시다 우리가. 네. 작곡가들이 많이 먹는. 작곡가가 작곡밥을 정답은 잡곡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수의 경우 매 끼니 엄마 아빠와 함께 잡곡밥을 먹었는데요. 진수만 설사를 하고 결국 탈수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은솔이의 경우 엄마가 먹성 좋은 은솔이에게 잡곡밥을 계속 먹였는데 잦은 복통을 일으키다가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된 것. 최근 잡곡밥이 건강식으로 떠오르면서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먹는 가정이 훨씬 많아졌는데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흰쌀 소비량은 감소한 반면 잡곡 소비량은 높아져 잡곡밥을 먹는 가정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곡밥이 어린이들에게는 복통과 설사, 탈수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잡곡밥이 왜 아이들의 배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흰쌀은 씹고 소화하기에 편하도록 정제한 데 반해 현미나 그 밖의 잡곡들은 대부분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아 매우 딱딱합니다. 따라서 잡곡밥을 먹을 때는 흰쌀밥보다 더 많이 씹어야 소화가 원활하게 되는 것인데 특히 씹는 능력과 소화 능력이 훅 떨어지는 7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배탈이나 복통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잡곡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딱딱한 현미나 콩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잡곡밥을 씹고 소화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흰쌀밥과 현미를 섞은 현미밥 그리고 7가지를 섞은 잡곡밥까지 총 3가지 종류의 밥을 믹서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믹서로 똑같이 10초간 갈아보는데요. 자, 과연 3종류의 밥은 차이가 있을까요? 체걸로 확인해보니 흰쌀밥은 곱게 갈려 채 밑으로 쉽게 통과하는 반면 잡곡밥은 언뜻 봐도 알갱이가 잘 갈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조건에서 흰쌀밥은 곱게 갈렸고 현미밥은 그 중간 그리고 잡곡밥은 잘 갈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잡곡밥을 소화하려면 적어도 30회 이상의 어떤 씹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약 그 2배 이상이 필요를 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씹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잡곡밥을 먹고 소화불량에 걸린 어린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4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7세 미만의 자녀에게 잡곡밥을 먹이고 있다고 대답한 주부가 무려 75%였으며 꽤 많은 아이들이 4살 정도부터 잡곡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4살, 6살, 10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잡곡밥을 어떻게 먹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흰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큰 불편함 없이 잘 먹는 모습입니다. 입을 보니 모두 잘 씹어 넘기는 모습인데요. 가장 어린 4살 아이도 잘 씹어 먹습니다. 자, 다음은 잡곡밥입니다. 얼핏 보면 4살, 6살 아이도 잘 씹어 넘기는 듯 합니다.
그러나 4살과 6살 아이의 씹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 흰쌀밥을 먹을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잘 씹히지 않는지 씹는 속도도 느리고 표정도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먹을 때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지 아이들이 물도 훨씬 많이 마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삼킬 때까지 씹는 횟수를 세어 비교해보니 10살 어린이는 비슷했고 6살 어린이는 쌀밥보다 잡곡밥을 7번 덜 씹었으며 4살 어린이는 쌀밥보다 잡곡밥을 무려 8번이나 덜 씹었습니다. 이렇듯 거친 느낌 탓인지 아이들이 잡곡밥을 오히려 적게 씹어 삼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쌀밥은 거의 안 먹고 잡곡밥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잡곡밥이 위험하다는 거는 전혀 몰랐고 평상시에 주아가 배에 가스가 조금 많이 차는 편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잡곡밥의 영향이 아닐까? 결국 소화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입자가 크고 딱딱한 잡곡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면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배탈, 설사로 인해 탈수가 생겨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따라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은 흰 쌀밥을 먹는 것이 좋고 장 점막이 비교적 튼튼해지는 7세 이후부터 잡곡밥을 서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잡곡밥은 성인 중에서도 장 질환이 있는 환자나 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잡곡의 섬유소가 오히려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잡곡의 칼륨과 인성분이 몸에 누적되기 쉬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잡곡밥은 7세 이후에 먹어야 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먹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4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잡곡밥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 대신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원이 풍부한 흰쌀밥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7세 이후 잡곡밥을 먹기 시작할 때는 비교적 소화가 무난한 보리와 찹쌀을 섞어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잡곡의 비율을 5에서 10% 정도로 서서히 늘리도록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잡곡을 섞는 것보다는 2-3가지 정도만 섞어서 특정 잡곡에 대해 알레르기가 없는지 지켜본 후 종류를 돌아가며 골고루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지을 때 딱딱한 잡곡류를 미지근한 물에 6시간 이상 불린 후 밥을 해야 씹기도 좋고 피틴산 성분의 유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잡곡밥을 먹을 때는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2배 정도로 꼭꼭 많이 씹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아이가 잡곡밥으로 인해 복통이 심하게 나타났다면 즉시 잡곡밥 식사를 중지시키고 병원을 찾도록 합니다. 몸에 좋은 잡곡밥이 우리 아이 몸속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돌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어렸을 때 잡곡밥 많이 먹으라고 부모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제 잡곡밥은 이제 영양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신장이 안 좋은 편이라 네. 보기와는 좀 다르게 속이 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보기에도 이렇게 안 좋아 보여. MSG 무사고 수사대의 활약에도 여전히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새 요원을 교체하라는 명령과 함께 추천자 프로필을 보냈습니다. 태권도 5단, 합기도 6단, 대통령 표창장 10회수요. 정말 좋구만. 어? 이게 뭐야? 여자 아니야? 안 돼. 왜요? 아, 여자들 막상 출동하려고 하면은 화장해야지. 어? 현장 가서 무서워요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은 누가 키워? 손은 누가 키울 거야? 바로 그때 심상치 않은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또 뒷발로 맞고 싶니? 여자가 뭐 어째? 이 시대가 어때? 이 시대인데. 근데 누구세요? 나? 김미려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김미려의 무사고 수사대 MSG. 바뀌었네요.
승태 씨가 우여곡절 끝에 MSG 무사고 수사대